공부하는 방법, 두 번째는 자율성입니다. 자율성은 가르쳐주고 응용하는 방식 아니고 자기가 먼저 탐구하고 뒤에 학습하는 방식으로 하자예요. CMS가 이 방식으로 위상연에 또는 경시에서 배운 개념이나 원리 같은 지식을 탐구하게 시켜요. 제가 부소장을 있으면서 만들었으니까 잘 알죠. 이 방식이 왜 좋으냐면 학생이 탐구하면서 이 문제와 관련된 예전의 지식과 경험을 끌어내게 돼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재구성을 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미지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막 이게 해결하려고 낑낑거리면서 머리를 써요. 과거의 지식이 재구성이 되는 효과가 있고요. 적어도 재구성까지는 못하고 실패했어도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때 선생님이 딱 가르쳐주면 완전 마른 모래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쭉쭉 빨아들이고 아주 높은 차원까지 잘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재밌어요. 예를 들어서 게임이 애들 재밌다고 하는데 게임조차도 애들한테 자 오늘은 게임 중에 무슨 미네랄을 캐는 방법 알려줄게. 자 이럴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알았지? 한번 해봐. 야 왜 그것밖에 못해? 아까 가르쳐줬잖아. 오 쟤는 엄청 잘하는데 넌 뭐야? 쟤는 3시간 게임했다는데 너 1시간밖에 안 했지? 야 내가 이럴 때 이렇게 조심하라고 몇 번 했잖아. 왜 이렇게 실수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시키는 대로 좀 해. 이렇게 하면 게임 재밌을까요? 재미없겠죠. 이거 로봇처럼 움직이는데 왜 게임이 재밌겠어요? 그 재밌다는 게임조차도 시키는 대로 하면 재미없는데 공부가 재밌겠어요? 시키는 대로 하면. 근데 공부의 대부분이 가르쳐주고 따라하는 방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이 재미없죠. 그러니까 똑똑한 애도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더 탁월해지질 않는 거예요. 걔 머리의 한계가 아니고 공부 방법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할 수 있게 좀 시간 여유를 주십시오. 근데 이 방법에 단점이 있어요. 주입식 교육은 굉장히 전달 밀도가 높아요. 1시간에 100문제를 가르쳐 줄 수 있고 뭐 수십 개의 개념을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탐구 후에 배우는 방식으로 하면 선탐구 후 학습으로 하면 똑같은 시간에 10분의 1밖에 못해요. 이게 답답하죠. 부모님이. 그런데 이 방식을 좀 하십시오. 이때 아니면 언제 하겠어요. 고3 되면 바빠서 못해요. 빠르게 많이보다 깊이 문제집 많이 풀고 빨리 풀고 이런 거를 칭찬하고 그러실 수 있는데 깊이 사고하는 경험을 좀 제공해 주세요. 사고력 수학도 좋고요. 영재 수학도 좋고 소수의 문제를 깊이 하는 걸 좀 해주세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 이제 실적이 나오는 게 초등학교 때는 없으니까 중등과정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KMO라는 큰 시험이 있습니다. 보통 중2들이 금원동을 다 따요. 중1이 따면 진짜 똑똑하다 하거든요. CTG는 중1들이 계속 땄어요. 중1들이 분당에서 공부해서 중1이 KMO 수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진짜 극히 드물고요. 한 5손가락 안에 들까? 한 해에? 그보다 더 적을 거예요. 저희는 거의 매년 배출했거든요. 그러다가 코로나 이후로 최근 3년은 저희가 6학년 또는 초5가 금원동을 수상하거든요. 일주일에 2번밖에 수업 안 해요. 딴 학원은 일주일에 주 6회 하거든요. 저희는 10시까지 하는데 거기는 주 6회 밤 12시, 1시까지 해요. 그렇게 많이 시켜서 암기를 시키거든요. 고3처럼 문제를 암기시키는데 저희는 한 10분의 1밖에 안 풀려요. 굉장히 작은 문제를 가지고 놀거든요. 우리는 문제를. 풀다가 선생님 이럴 때 어떻게 돼요? 하면은 삼각형일 때 문제를 다뤘어요. 그래서 해결했어. 근데 애가 선생님 사각형일 때는 오각형일 때 어떻게 될까요? 하면 그래? 탐구해요. 진도도 안 나가고. 거기서 또 성공했어요. 그러면 삼각뿔이나 입체도형일 때 어떻게 돼요? 그래?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한 문제부터 완전 갖고 놀게 시켜요. 왜냐하면 그렇게 깊이 들어갈수록 머리가 개발되고 재미가 더 있고 몰입이 되니까요. 근데 하나 풀고 됐어. 1번 유형 넘어가, 2번 유형 넘어가, 3번 유형 넘어가 이렇게 하면은 깊이도 못 들어가고 머리도 개발 안 되고 재미도 적어요. 그냥 우겨 넣는 것만 있죠. 근데 우리 아이들 어릴 때 그러실 필요 없다고요. 이때는 그릇 안에 내용물을 많이 채우는 것보다 그릇 자체를 키우자고요. 이 그릇이 정서하고 태도입니다. 그 다음이 능력이에요. 정서, 태도, 능력이라는 그릇을 키우는 게 먼저예요. 그러려면 빠르게 많이를 좀 줄이셔야 됩니다. 깊이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교과
수학하면서 깊이 들어가기 어려우실 거예요. 일단 부모님이 여기서 뭘 연결해서 더 깊이 들어가야 될지 모르시니까. 그래서 저희가 권해드리는 것은 사고력 수학입니다. 여기는 전문가들이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다 프로그램을 짜놓은 거거든요. 사고력 수학을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해 주십시오. 틀리면 부정적 피드백 주지 마시고 네가 찾아봐봐. 그래서 자기가 고치면 그때 와 성공! 이렇게 긍정적 피드백을 주세요. 우리가 부정적 피드백을 줘서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하는데 이게 당근과 채찍하고 똑같아요. 결과 위주의 부정적 피드백은 완전 애 정서를 망칩니다. 동기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재미를 없애버려요. 그런데 내가 계산 실수했어. 근데 자기가 계산 실수해서 고쳤어. 그러면 그 찾아내고 고친 거가 사실은 얘의 성취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취를 인정해주고 이렇게 답응을 해주면 좋잖아요. 자기도 안 들리고 싶고 잘하고 싶다고요. 결과 가지고 자꾸 피드백, 부정적 피드백 주지 마시고 자기도 알아요. 그냥 틀렸다. 팩트만 이야기해 주세요. 팩트만 이야기해 주면 자기가 알아서 고치게. 그냥 고친 거에 대해서 박수만 쳐주자고요. 전에는 10번 중에 한 2문제 틀리더니 요새는 잘 안 틀린다? 네가 늘었나 봐.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맞았다고 해서 사실은 진짜 맞은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풀이 과정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습자가 무엇을 해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왜 풀이 과정이 적합한지 알지 못한다면 그 문제는 진정으로 풀린 것이 아니다. 그리고 틀렸더라도 아이디어를 중시해 주세요. 어떻게 풀었니? 저희 사고력 수업이나 영재센터 수업에서는 틀리면 애들이 발표할 때 있어요. 난 여기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잘 안 돼. 내가 뭐 틀렸지? 그러면 애들이 여기서 틀린 거야. 아니면 요건 알아냈는데 그 다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면 야 그거는 내 생각 못했는데 네 생각을 듣고 보니까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요때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면 괜찮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로 힘을 합쳐서 풀어내거든요. 그래서 맞다 틀리다에 너무 결과에 초점을 맞췄으면 틀리면 자기 아이디어도 버려버리거든요. 애들 중에 틀리면 막 지우는 애 있어요. 절대 못 지우게 하셔야 됩니다. 풀이가 좀 지우는 애한테 틀린 거는 네가 엑스레이 같은 거 찍은 거야. 거기 보면은 뼈에 금간 거 이렇게 나오잖아. 틀린 거는 네가 뭔가 실험을 하고 실험 데이터가 있는 거야. 그걸 자세히 보고 틀린 걸 찾아내.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틀린 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을 주면 애들이 부끄러운 걸 지워버려요. 근데 사실 틀린 거 안에는 100%다 틀린 거만 있지는 않거든요. 틀렸다 하더라도 뭔가 정보가 들어있어요. 이 길로 가면 안 된다라는 정보라도 있는 거예요. 에디슨이 전구 만들 때 1000번 넘게 실패하니까 기자가 에디슨 씨 지금 1002번째 실패인데 기분이 어때요? 하니까 기자 양반 뭘 모르시네요. 나는 1002가지 실패하는 거를 찾아낸 거예요. 안 되는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이건 실패한 게 아니에요. 뭔가 찾아낸 거예요. 이건 안 되는구나를 알아낸 것만 해도 정보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중시하는 문화를 해야지 자기 풀이를 돌아보고 그 위에서 발전이 있어요. 다음에 푸는 방법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주시면 좋습니다. 가르쳐주고 따라하기만 하지 마시고 제가 해보면 제가 생각한 방법 아닌 다른 방법으로 애들이 풀 때도 꽤 많아요. 사고력 시간에. 그게 더 좋은 풀일 때도 꽤 많아요. 근데 부모님들 중에는 우리 애는 두 자릿수 답생할 때 꼭 앞에부터 더 하더라고요. 학교에서는 뒤에서부터 더 하라고 배우는데 그냥 자꾸 실수하고 해서 막 좀 혼내주세요. 이런 분도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요즘은 연산에서 다양한 방법을 풀기가 교육과정 자체에 들어갔어요. 똑같은 연산을 한 3가지, 4가지 방법으로 풀게도 시켜요. 교육과정 안에 들어있어요.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실수를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실수는 아니고 실험이에요. 그래서 학습의 기회거든요. 이런 결과보다 과정에 초점 맞추는 걸 하면은 틀려도 스트레스가 안 되고 재밌어요. 뭔가를 실험해서 조금씩 알아낸 거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편한 마음으로 달려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지식을 전달하는 데만 초점 맞추고 실수를 줄이는 것만 초점 맞추시고 빨리 하는 것에만 초점 맞추시면 잘하는 애를 탁월하게 못 만들고 오히려 퇴보시키실 수도 있다. 반성과 피드백이 좋은 공부 방법인데요.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던 거예요.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데 가장 중요한 활동은 땡땡땡이다. 이 폴리아라는 분이 우리나라 전 세계 수학 교육 중에서 문제 해결력 수학 교육에서는 태도예요. 제가 삽으로 삼고 있고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라는 책이 제가 학습을 하고 연구를 한 다음에 이거에서 충격을 받았어요. 뭘까요? 저는 오랫동안 낑낑거리고 혼자 힘으로 푸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는 반성이랍니다.
자기 풀이를 돌아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자기 풀이를 돌아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풀고 났어도 맞았어도 반성하고 틀리면 당연히 반성하고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맞았는데 여기서 틀렸네.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해요. 다 끝나고 나면 교사가 해줘야 될 역할이 자, 현재 어떤 문제를 풀었잖아요. 이거랑 과거의 지식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네가 좀 요구했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최대 최소했잖아. 이번에는 미분을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한 거야. 또 다른 문제에서 이거는 산수 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구한 거야. 최대 최소라는 카테고리에서 얘들을 다시 재연결을 시켜주는 거야. 그게 교사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대신 풀어주는 거 아니고 혼내주는 거 아니고 가르쳐주는 거 아니고 애가 하고 난 다음에 애가 알 수 없는 높은 경지에서 학생이 했던 거를 끌어올려서 과거의 다른 지식이나 그런 거랑 링크를 걸어주는 게 교사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걸 반성입니다. 교사가 안 해주면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반성이라고 해요. 이런 링크가 많으면 머리가 좋아져요. 요까지가 잘하는 학생을 탁월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수학은 즐거운 도전과 탐험입니다.